미래를 알아차린 노인 민담 옛날 이야기. 옛날 옛적 전라도의 어느 마을에 관상을 보는 신기한 노인이 한 분 살고 계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분을 박영감이라 불렀지요. 박영감은 평생을 관상과 역수를 공부하셨고 그의 예언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박영감님, 제 아들이 과거에 급제할 수 있을까요? 이 아이는 눈에 기운이 없고 인당이 좁으니 학문보다는 장사가 맞겠구먼. 신기하게도 박영감의 말대로 그 아들은 나중에 큰 상인이 되어 부자가 되었답니다. 이렇듯 박영감의 관상 실력은 온 고을에 소문이 자자했지요. 그 마을에는 먹을이라는 가난한 총각이 살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홀로 살아가던 먹을은 남의 집 일을 거들며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먹을은 늘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먹으라, 넌 그렇게 가난한데도 어찌 항상 웃고 다니느냐? 하하, 제가 웃는 게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또 웃으면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습니까? 어느 가을날 먹을은 평소처럼 박영감의 집 마당을 쓸어주고 있었습니다. 박영감은 대청마루에 앉아 책을 읽다가 문득 고개를 들어 먹을의 얼굴을 바라보았지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박영감은 너무 놀란 나머지 손에 들고 있던 책을 떨어뜨리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영감님, 괜찮으세요? 박영감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먹을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자네 이름이 뭐라 했지? 먹을이라고 합니다, 영감님. 박영감은 먹을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마를 만져보고 눈썹의 간격을 재보고 코의 높이를 확인했지요. 이럴 수가, 천자지상이요? 박영감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네 얼굴에는 천자의 기운이 서려 있네. 이마는 넓고 밝아 지혜가 넘치고 눈에는 위엄이 있고 코는 용코를 이루었으며 턱은 복덕이 가득하구만. 박영감은 먹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먹으라, 자네는 지금은 비록 가난하지만 언젠가 반드시 조정의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이네. 내가 평생 수천 명의 관상을 봤지만 자네 같은 귀한 상은 처음이야. 먹을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웃었습니다. 영감님, 저 같은 거지가 무슨. 아니야, 이건 장난이 아니야. 절대 희망을 잃지 말게. 하늘이 큰 인물을 만들 때는 반드시 시련을 주는 법이니까. 그런데 이 대화를 담 너머에서 엿듣고 있는 자가 있었으니 바로 마을의 부자 최진사였습니다. 최진사는 온 마을의 땅을 거의 다 소유한 대지주였지만 벼슬이 없는 것이 늘 한스러웠지요. 그는 전에 박영감에게 관상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진사님은 재물복은 크지만 벼슬운은 없으십니다. 눈이 날카롭고 입술이 얇아 관직과는 맞지 않습니다. 그날 이후 최진사는 박영감을 원수처럼 여겼지요. 그런 그가 오늘 박영감과 먹을의 대화를 엿듣게 된 것입니다. 저 거지가 높은 자리에 오른다고? 말도 안 돼. 최진사는 이를 갈았습니다. 저놈이 사또가 되면 틀림없이 나를 미워할 거야. 내가 평소에 저놈을 천하게 대했으니까. 그럼 내 재산을 빼앗길지도 몰라. 그날 밤 최진사는 산적 두목을 찾아가 은자 100냥을 주며 말했습니다. 이 마을에 먹을이라는 거지가 있네. 그놈을 잡아다가 깊은 산속에 버려두게. 절대 살아 돌아오지 못하게 말이야. 알겠소. 오늘 밤에 처리하겠소. 그날 밤 먹을은 자신의 오두막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문이 부서지며 산적들이 들이닥쳤지요. 누구십니까? 산적들은 먹을의 입을 막고 손발을 묶어 깊은 산속으로 끌고 갔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먹을은 나무에 묶인 채 산속 어딘가에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살려주세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먹을은 온 힘을 다해 밧줄을 풀려 애썼습니다. 밤이 되자 산속은 칠흑같이 어두웠습니다. 이대로 죽는 건가? 그때 어둠 속에서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뭐지? 잠시 후 백발의 노승이 나타났습니다. 스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노승은 먹을을 보더니 빙그레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느니라. 30년 전 꿈에서 본 그 청년이 바로 너구나. 노승은 먹을을 작은 암자로 데려가 따뜻한 차와 밥을 주었습니다. 다음 날 노승이 말했습니다. 내 얼굴을 보니 과연 큰 인물이 될 상이로구나. 하지만 좋은 관상만으로는 부족하니라. 진정으로 큰 인물이 되려면 학문과 지혜 그리고 덕을 갖춰야 한다. 그날부터 먹을의 배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침에는 불경을 읽고 낮에는 사서삼경을 공부하고 저녁에는 글씨를 연습했습니다. 봄이 가고 여름이 왔습니다. 여름이 가고 가을이 왔습니다. 1년이 흘렀고 머글은 놀라울 정도로 성장했습니다. 스승님, 이 글귀가 무슨 뜻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오호, 이제 제법 어려운 구절까지 읽는구나. 2년째가 되자 머글은 사서삼경을 모두 익히고 시를 짓는 재주까지 생겼습니다. 3년째 머글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당당한 선비의 모습이었고 내면에는 깊은 지혜와 자비심이 가득했지요. 어느 봄날 노승이 머글을 불렀습니다. 머글아, 이제 때가 되었구나. 산을 내려가 세상을 위해 일할 차례니라. 노승은 머글에게 깨끗한 옷과 과거, 시험 비용을 주었습니다. 은혜를 갚고 싶거든 백성을 위해 바르게 살 거라. 머글은 눈물을 흘리며 스승에게 절을 올리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3년 후 가을, 머글은 한양의 과거 시험장에 들어섰습니다. 더 이상 거지가 아니었습니다. 의젓한 선비의 모습이었지요. 제일문 임금이 백성을 다스리는 근본은 무엇인가? 머글은 붓을 들어 써내려갔습니다. 시험을 마친 후 시관들이 답안지를 보고 감탄했습니다. 이 글을 보시게, 내용이 훌륭하구만. 누가 쓴 것인가? 전라도에서 온 머글이라는 자입니다. 발표일, 머글의 이름이 장원급제자로 호명되었습니다. 장원급제, 전라도 머글. 머글은 조정에 나아가 관직에 올랐고 빠르게 승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향인 전라도 사또로 임명되었습니다. 머글에게 전라도 사또직을 명하노라. 황공하옵니다. 전하, 전라도 마을에서는 새로운 사또가 부임한다는 소식에 온 마을이 들썩였습니다. 새로 오시는 사또님이 아주 젊으시대요. 최진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어차피 내가 돈으로 구슬리면 그만이지. 최진사는 머글이 사라진 후 더욱 기승을 부렸습니다. 가난한 백성들의 땅을 빼앗고 무리한 이자를 받아 챙겼지요. 드디어 사또가 부임하는 날, 화려한 가마가 마을로 들어왔고 가마 문이 열렸습니다. 그 순간 마을 사람들은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저 사람은 머글이가 아닌가? 세상에, 머글이가 사또가 되어 돌아왔다. 박영감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역시 내 눈이 틀리지 않았어. 하지만 가장 놀란 사람은 최진사였습니다. 아니, 분명 산속에 버렸는데. 머글은 관하로 들어가 첫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누구든지 억울한 일이 있으면 말하시오. 백성들이 하나둘씩 최진사의 횡포를 고발했습니다. 최진사를 당장 불러들이시오. 최진사는 떨며 관아에 끌려왔습니다. 사또님. 저는. 머글은 최진사를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최진사, 그대가 나를 기억하시오? 3년 전 나를 산속에 버렸소. 사또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머글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최진사, 나는 그대에게 복수하려고 온 것이 아니오. 이 고을의 백성을 위해 왔소. 머글은 최진사에게 벌금을 명령하고 부당하게 챙긴 재물을 백성들에게 돌려주게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마을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시오. 제가 복수는 복수를 낳을 뿐이오. 나는 그대를 용서하겠소. 대신 이제부터라도 바르게 사시오. 최진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 저녁 머글은 박영감을 찾아갔습니다. 영감님,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박영감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머글이, 역시 내 예언이 맞았구나. 영감님, 덕분입니다. 영감님께서 희망을 주셨기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박영감은 머글의 얼굴을 다시 보았습니다. 오, 관상이 더 좋아졌구나. 자네 얼굴에서 자비와 지혜의 빛이 보이네. 박영감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머글아, 관상이란 타고나는 것이지만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더 좋아질 수도 있단다. 자네는 선한 마음을 잃지 않았기에 관상이 더욱 빛나는 거야. 그 후 머글은 청렴하고 어진관리로 백성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최진사는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착한 마음을 되찾았지요. 아이들아, 선생님은 옛날에 나쁜 사람이었단다. 욕심이 많아서 남을 괴롭혔지. 하지만 머글 사또님께서 용서해 주셨어. 너희는 선생님처럼 살지 말고 사또님처럼 착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렴. 몇 년 후 머글은 정승의 자리에까지 올랐습니다. 하지만 높은 자리에 올라도 겸손했고 고향을 방문할 때마다 박영감을 찾아뵙고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지요. 옛말에
상유심 생장 여싱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관상은 마음에서 생긴다는 뜻이지요. 머글은 가난한 거지였지만 선한 마음을 가졌기에 복스러운 관상을 타고났고 끝까지 그 마음을 지켰기에 큰 인물이 되었습니다. 최진사는 많은 재물을 가졌지만 욕심으로 관상이 나빠졌다가 이웃치고 선한 마음을 되찾았을 때 다시 복을 받게 되었지요. 우리의 진짜 운명은 얼굴이 아니라 마음이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도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이야기를 바칩니다. 진짜 복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 좋은 꿈 꾸세요. 감사합니다.